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책을 드릴 겁니다. 이분은 삶 자체가 그냥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마 두고 배워도 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다릅니다. 예, I want to live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살고 싶다는 거죠. 누가 이 살고 싶은 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회장이 이제 퇴근하고 이제 동생분이 이제 컴퓨터를 보내줘가지고 아내가 성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 차고에서 이렇게 회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회사 시작할 때 아내가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자기 차고에 딱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놀래가지고 당신 어디 가요? 이러니까 아니 내 회사 첫날 출근하는 거야 이러면서 정장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회사 시작할 때 어떤 가치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웃을 위한 회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문을 연지 3개월 동안 계속 놀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MBNA에 뭐 공사가 하나 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 MBNA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 회장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로저 크루지어 MBNA 상임 부사장이에요. 이분은 미식 축구 선수예요. 체구도 우락하고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 총책임자를 만나면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상태이고 매일 한 모금의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자기가 감리를 보여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내 직원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세운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크루지어 부사장은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합니다. 뭐 이런 친구가 왔어? 몸도 안 좋고 회사 창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이제 맡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맡길 때는 어땠냐면 공사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3,4천만 원 정도 아주 작은 규모였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 회장이 이제 밤새고 가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사가 마치고 나니까 MBNA 그 크루지어 부사장님이 그에게 더 큰 일을 주었어요. 이 MBNA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5동의 건물을 짓는데 이제 첫 번째 사무원 규모의 두 번째 건물을 설계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시작한 회사 치고는 너무 큰 이렇게 수주를 받으니까 미국 동부 지역에서 건축 회사에서는 아주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회사에서 어떻게 이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 모두 다 의아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영록 회장 본인 자신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 아직 검증된 아닌 신생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모두가 의아해했는데 두 번째 건물 끝나니까 나머지 4개의 건물 프로젝트까지도 맡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 의료진하고 MBA 강의를 하면서 저희 유바가 이제 건축 지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는 보면 설계비가 나와요. 이 이제 건축회사니까 평당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설계 비용이 엄청 높아요. 저기 도면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좀 깎아달라고 이러는데 여기 크루즈 부사장은 하영목 회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필요한 비용을 알아서 청구하라고, 청구하는 대로 모두 결제해줘요. 근데 이 바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영목 회장은 밤새고 하면서 이 일을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작고 경력이 빈약한 회사였지만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 기적 같은 일 뒤에 큰 리스크를 안고 도와준 크루지어 부사장이 있었는데 왜 크루지어 부사장이 나를 도와주었을까? 몰랐습니다. 사고에서 시작해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했던 회사가 이렇게 MBNA 회사에서 많은 수주를 주면서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근데 3년째쯤 되는 해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비서가 처음으로 자기한테 3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하니까 로저 부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저 부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당신을 도우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비서가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하영록 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와 부사장님 상사인 사장만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던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대요. 이 크루즈 부사장이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로저 부사장님이 이제 3년 전에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신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로저 부사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자기 비서가 안 자리하고 통유비가 하나 있으면서 바로 로저 부사장님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로저 부사장님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천장을 우뚝 쳐다보면서 아마 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에 굉장히 허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팀하설한 친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심장이식술을 받고 살아났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은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로즈 크루즈 부사장님이 이제 I want to live through him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이제 차고에서부터 큰 성공을 이루면서 이제 동부 지역에서 최고 큰 건축회사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서는 이렇게 로즈 크루즈의 부사장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비서는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당신을 통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그 젊은 건축가가 만난 기적이 얼마나 부럽고 갖고 싶었으면 그를 통해서 살고 싶었을까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서는 부사장님을 위해서 계속 곁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비밀로 이렇게 간직하다가 돌아가신 날에 비로소 비서의 입을 통해서 왜 당신을 도와줬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이제 클로지어 부사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로지어 부사장님 보면서 참 대단한 신분이고 또 하영록 회장님을 통해서도 참 대단한 신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대단함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클로지오 부사장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영록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장례식이 끝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영록 회장님의 손길을 잡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자신이 그랬듯이 죽은 뒤에 그를 사랑하고 신뢰한 많은 이들을 나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신장이식 수술 받을 때도 누구인지 모르고 받았고 또 이렇게 클로지어 부사장이 왜 자기를 도와줬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것은 아마 favor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정을 미국말로 표현할 길이 없대요. 이게 friendship, love, 사랑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이 favor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은총, 은혜 이런 건데 은총, 은혜라는 건 grace, mercy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favor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웃을 위한 철저한 희생이 있을 때 얼굴도 모르는 여인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준 것처럼 친구 부부가 자신에게 돈을 거저준 것처럼 자신을 희생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그 기적이 바로 나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 페이버를 표현하면서 이 페이버는 뭐냐? 단어 속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고요. 이 생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숨어 있고 1초, 2초, 3초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비결이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기적을, 페이버를 제가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요거 간단히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째 기적에 대한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심장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MBN의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했는데 이제 4개월쯤 되어서 이렇게 자기 수술해준 아이젠 박사가 템플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당신 이제 우리 병원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영록 회장은 가치관이 굉장히 똑바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미국 정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병원 나갔다고 해서 자기 환자를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아이젠 박사 인품을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랬을까? 환자를 미치기 위해서 나를 오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3개월 지나고 왜 아직 안 오냐고 또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수술받고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는데 자료가 거기 있는데 이제 떠나게 되면 자기는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혜택을 못 입을 거가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에 덤블던 대학에 있는 원장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이젠 박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무료로 치료해 줄 생각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서야 왜 오라고 한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병장이 쌓여있는지 물을 묻혀가지고 그
사인한 것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아내하고 같이 확인을 했대요. 그 번지는 걸 보니까 아이젠 박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장 이식 수술 받으면 한 번 받는데 3억 원이 들고, 만일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하루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드는 비용이 340만 원 드니까 이 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 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을 알고 이제 아이젠 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니까 아이젠 박사가 병원장을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이제 털이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여 보험료를 또 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병원에 혹시 일감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인사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설과 책임자에게 메모를 주면서 일거리를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4,500만 원짜리 아주 작은 일이죠. 프로젝트 규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 있어서 병원장이 뒤에서 우리 병원에 지금 1,700대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어야 하는데 당신 할 수 있겠냐고 또 묻는 거예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답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공사에 하는데 할 수 있느냐고, 제 예산은 너무 작아서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원장은 웃으면서 당신이 그거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 떠납니다.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자기가 젊은 나이에 큰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수주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20% 낮은 대금으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통보가 와서 당신이 당첨이 되었다고, 당신이 1,700대 주차장을 이제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 작은 기업이 아까님 말씀드렸지만 MBNA 그 카드 회사의 5개의 빌딩을 짓고 또 1,700대 그러한 큰 공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MBNA하고 펜볼 대학에서 1,700개의 주차장을 수주하면서 자기 회사는 독수리 날개가 날듯이 이렇게 수직으로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페이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로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원을 옮겼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나의 회사를 주차 빌딩 전문 회사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결정적인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회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